그냥 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ABO 박은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아메이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를 꿈꾸는 사업가 박은영입니다. 저는 의정부에서 왔고요. 안 넘어가요. 먼저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를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서 제 소개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메이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직에서 30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명예퇴직을 하고 이제 3년 차 된 주부 사업가입니다. 주부라는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그런데 저를 혹시라도 아시는 분은 요번에 11월 이코노미스트 포커스에 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오남매 중에서 둘째 딸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동업을 하는 친구분과 동업하는 자영업을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셨고 그리고 이제 노래하기를 되게 즐겨하던 우리 엄마 밑에서 태어났는데 어느새 잘 좋았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문득 제가 학교에서 이런 기억이 나요. 얘 너 학교에다 가방 놔두고 집에 가서 육성회비 가지고 와.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단 혼자 저만이었어요. 그랬었던 제가 엄마가 아빠가 갑자기 어느 날 이사를 간대요. 의정부로. 그래서 의정부로 3학년 10월 23일 날짜도 기억해요. 전학을 왔어요. 그래서 의정부에서 쭉 살다가 제가 그때는 이제 엄마가 아빠가 땅이 있어서 그냥 농사도 지었고 그러다가 시골에서 중국집 하면 좀 잘 살지 않아요? 중국집도 했어요. 돈이 좀 모아지니까 아버지가 그 돈을 가지고 아마 해외에 나가서 큰 돈을 벌고 싶었었나 봐요. 투자하겠다고 가지고 나간 돈을 다 몽땅 잃고 그냥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빈털터리가 되고 그래서 엄마는 야쿠르트 배달원도 하시고 또 뭐 공사장에서 이렇게 다 지어지면 계단 막 이렇게 돌가루로 막 이렇게 깨끗하게 해내는 것도 하시고 벽지도 바르는 것도 막 하시고 이렇게 엄마가 되게 열심히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런 엄마를 보면서 이제 계속 저는 집안일을 돕기도 하고 했죠. 근데 우리 엄마는 저희들에게 밥하라 이런 거 하시지 않고 그 일을 다 해내셨던 것 같아요. 도시락을 다 5개를 싸고 아침 밥 반찬이 틀리고 도시락 반찬이 틀렸어요. 저는 김치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손가락에 5번도 안 꽂게 싸갔어요. 엄마가 김치는 반찬으로 안 싸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본인은 김치에다가 물 말아서 먹고 나갈지라도. 근데 저는 그런 엄마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애 낳고 나니까 엄청 엄마가 힘드셨고 바쁘셨고 우리를 엄청 생각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1, 2학년 때 제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교회에서 불러서 주일학교 반사를 하래요. 그거를 하고 났더니 이게 맞구나. 제가 고등학교 때 3학년 때 사실은 사대를 가려고 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너는 교대야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애들을 가르치는지 모르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까운 공주교대로 왔어요. 그래서 4년을 다니고 3년을 졸업하자마자 23살부터 당진에서 3년을 교직으로 이제 첫 발령 다니다가 의정부로 다시 이제 3년 차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살게 됐죠. 결혼 생활을 뭐 잘 살 거라 꿈꾸면서 했는데 너무너무 쫓아다니는 남자한테 근데 그분이 자영업을 하네요. 근데 그 자영업이 제가 부모님들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시댁 어른과. 근데 어느 날 자꾸 안 되나 봐요.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더니 공무원인 저에게 그 빚이 다 넘겨오는 거예요. 제 이름으로. 그래서 1억이 넘는 돈을 갑자기 만져보지도 않고 봐보지도 않은 그 빚이 저한테 넘겨왔고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의 만남이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었지만 그래서 그래도 그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살면 될 거야. 그래서 5년을 계획하고 한 반은 갚겠지 하고 생각을 하면서 첫 아이 딸의 옷도 다 그러니까 얻어 입고 저도
옷 하나 사 입지 않고 반찬은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거 갖다 얻어먹고 신혼 때 입었던 긴 롱스커트를 입다 반으로 잘라서 미니스커트를 입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4년째였어요. 아마 그렇게 4년을 지났는데 그리고 저희는 같이 살다가 사실은 1,000만 원을 딱 주시면서 나가라 그래갖고 나갔고 살은 게 4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언니 부부가 와서 아메이 제품을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메이가 뭔지 모르지만 왠지 싫었어요. 아니 슈퍼에 가서 살 수 있는 걸 뭐 언니가 뭐 사라 그래 쓰라 그래 막 이래.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싫어했는데 좋대요. 그래서 언니가 하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써봐야죠. 치약을 썼어요. 진짜 신기했어요. 제가 저녁에 양치질을 잘하고 딸도 잘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깨울 때는 뽀뽀를 하고 깨우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지? 내가 양치질을 잘못했나? 매일 그렇게 하다가 이 치약을 바꿨어요. 아침에 구취가 안 나요. 신기하다. 근데 저도 구취가 많이 나는 형이었어요. 입을 다물고 교실에서 애들 다 보내고 점심을 먹고 양치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취가 났는데 그 구취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좋네? 그랬더니 언니 좋다 그랬더니요. 그 다음엔 세제를 갖고 오네요. 근데 세제를 갖고 왔는데 솔직히 속으로 이랬어요. 언니 그거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언니네 빨래는 내 집 빨래보다 안 깨끗해. 막 이러고 제가 속으로 말은 못하고 그래서 그래도 써보라 그래서 그것도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샴푸도 써봤죠. 샴푸는 진짜 썼더니 머리가 가벼운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 언니가 좋다고 하니까 쓰자. 거기까진 좋았는데 형부가 자꾸 와서 사업을 알아보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할게요? 왜 그래? 왜 그래?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해지니까 나보고 그런 다단계 하라고? 왜? 그러면서 사실은 이렇게 조용히 말하지 않고요. 전화기에다 대고요. 형부한테 저는 애들한테 그러거든요. 나쁜 말은 입에 담지도 말라고 해서 욕을 한 번도 흉내를 안 냈는데 아마도 제가 미친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형부가 그냥 컬컬 웃더니 또 왔어요. 또 와요. 그러더니 제가 방학 때면 원래 연수를 참 잘 갔었어요. 예전에 연수는 비대면이 아니잖아요. 가야 돼요. 연수 기록지가 제가 경력 한 7년 차 됐는데 넘기고 또 넘기고 붙일 만큼 연수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가면 나가면 교통비 들죠? 나가면 또 뭐가 들어요? 밥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 돈이 너무 아까워서 못 가고 집에서 떼굴떼굴 굴리고 있었어요. 근데 형부가 경제 공부하러 가세요. 그래서 가보지 뭐 하고서는 이제 못 이기는 척 갔네요. 마케팅은 들리지 않았고요. 경제 흐름? 현실 점검? 내가 왜 5년을 계획했는데 진짜 반도 안 되고 반의 반도 안 되고 나 뭐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어떤 경제부 기사님이 와서 경제 흐름을 쭉 해주는데 내가 아무리 해도 집장만 하고 우리 딸 원하는 거 해주면서 키우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에게는 남편의 자영업이 실패가 사실은 추가 수익이 필요했고 그래서 아메이를 통해 조금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저는 진짜 그냥 초등학교 교사예요. 갔더니 변리사도 있고요. 비행기 조종사도 있고요. 경찰 공무원도 있었고요. 의사도 있었고요. 약사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강의하는 심지어는요 강의장에 직장이 끝나고 나서 이 틈 사이에 다 앉아 있었어요. 심지어는 강의하는 여기까지 막 사람들이 몰려앉고 그랬을 때예요. 그때가 IMF 아마 이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아메이도 많이 성장했었거든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내가 아무리 학교에서 열심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쟤는 교장까지 갈 거야. 당연히 생각했던 그런 되게 열심히 학교를 내 일처럼 진짜 열심히 살았던 그때 그런 인정을 받아가면서 살았던 그때 나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여기 뭔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꿈이라는 거, 희망이라는 것을 거기서 봤고요. 그러다 보니 교실에 가서 아이들이 눈동자가 흐려져 있는 그때 아이들 IMF 때 어떠냐면요. 학교에서 급식위원회 위원회 해갖고 막 떵떵거리고 오시던 부모님들이 자기네들이 하던 사업이 망하면
이혼을 해요.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으로 키워져요. 이런 모습들 그걸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6학년을 학교를 옮겨갔는데 6학년 애들이요. 30 몇 명 중에서 제 눈을 맞추고 공부하는 애가 불과 4, 5명뿐이 안 돼요. 다 흐리멍텅해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메에서 희망이라는 거 꿈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아이들에게 1년치 내가 어떻게 애들에게 꿈을 가르칠까라는 그런 계획들을 하면서 아메이를 통해서 배운 것들을 제가 아이들한테 실천하고 내가 늘 보여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메인 진짜 희망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지난 세월 이후 다 이제 편안해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모르고 잘 지내다가 갑자기 4차 혁명이라는 소리도 듣고 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소리도 듣고 갑자기 2년 안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영화관 가시나요? 안 가요. 넷플릭스를 통해서. 그쵸? 아이고 뭐가 이상하게 넘어갔네요. 2개가 넘어가 버렸나 보다. 아, 뭐 하나가 없어졌네요. 하여튼 하나가 아니라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영화관을 안 가죠, 그렇죠? 자, 그리고 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는 것 대신에 뭘 하죠? 앱을 이용해서 홈쇼핑을 이용해서 쇼핑을 하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백화점을 가고 대형마트를 가고 영화관에 가고 이거는 무형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넷플릭스라고 하는 유형의 것에서 뭐로 이동을 해요? 무형의 것으로 이동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변화들이 뭔가 이상하죠. 이거 이렇게 나오네요. 아, 제가 이걸 빠먹었군요. 제가 그때 이걸 배운 거예요. 사실은 이거에 책을 막 주더라고요. 그때 제일 먼저 읽은 책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시크릿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으라 그래서요. 아, 진짜 힘들었어요. 1권 읽고 2권을 읽는데 이게 딱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하, 진짜 이때 깨달았어요. 제가 노동 수입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월급 생활자.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따라가는 72 법칙 혹시 아시나요? 돈의 가치가 7년 안에 2분의 1로 줄어드는 어떤 그런 법칙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돈을 벌어도 안 되겠구나. 결국 뭐를 해야 돼? 사업가가 투자가가 돼야 되는데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해? 그런데 아메이 사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하게 됐던 거예요. 잘 넘어가고 있네요. 자, 점포에서 온라인 쇼핑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실무화폐, 가상화폐 다 아시죠? 비트코인.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유형에서 무형으로 다 부가 이동하고 있어요. 우리 소비는 어떨까 한번 볼까요? 우리 소비문 그래서 보면 이렇게 시가총액 미국 8대 기업에서는 여기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 물건을 파나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형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다 순위로 올라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보다 지금 어디가 더 많은 시가를 올리나요? 카카오톡.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럼 우리 소비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연결 공유 마케팅의 급성장. 자, 이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아미가 이게 진짜 잘하는 거죠. 얘기하면 안 되죠. 이게 뭐 인터넷 홈쇼핑 앱을 이용해서 하다 보면 친구에게 추천해주면 추천해서 그 추천받은 사람의 물건을 구입하면 뭐를 해요? 추천인에게 돈을 주는 거 있어요. 또 인스타그램 같은 데에다가 내가 뭔가를 올렸는데 그거를 통해서 누르면 무엇인가 내가 올렸던 물건에 추천이 저절로 되면서 물건이 팔리는 경우 있잖아요. 공유잖아요. 연결이잖아요. 이런 마케팅이 급성장하고 있고요. 자, 저처럼 많은 또 다른 수입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직장인의 70% 이상은 아마도 많은 또 다른 수입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제가 아는 친구도 그래요. 자기가 막 사진을 찍어요. 직장을 다니는데 유튜브죠. 유튜버가 돼서 또 돈을 벌어요. 그 사람의 잡은 유튜버가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이 아니에요. 원래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짬짬이 자기가 유튜브를 찍어요. 그래서 그거를 날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기도 해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엔잡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저는요.
아메이를 또 다른 수입원으로 선택할 때 저는 연금이 사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에게 너무나도 잘해주시는 목사님이 과연 누가 그 목사님을 연금을 책임질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이 사업을 처음에 생각하면서 했어요. 저도 저지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려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자산 수입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위기가 와도 안정이 돼도 한 번 주고 찔끔 주고 두 번 주고 찔끔 주고 나 줬어? 이렇게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친정으로 자유롭게 제가 헌금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위기가 와도 안정된 일. 그리고 전 돈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돈이 투자되지 않는 일을 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더 성장해야지 우리 신랑처럼 잘 되는 것 같다가 뚝 하고 끊어져서 마이너스가 되거나 그러면 제가 또다시 나이 들어서 너 뭐하러 했니? 이 소리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에도 성장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교직 생활을 하면서 그것과는 별개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을 원했고 앞으로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트렌드에 맞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이게 딱 아메이하고 맞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요. 아까 그 얘기한 이 두 개.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 팬데믹이 되면서 처음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건 우리 인간이 환경을 너무 파괴해서 생긴 일이야 라고 생각해놓고 이제와서는 사람들이 그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갔으면만 생각해요. 그렇지만 거기서 생겨난 게 뭐냐면 환경을 생각해요.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거든요. 또 하나 공정과 상생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늘어나요. 옥시 사건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뭐 남양유업 사건 뭐 이런 것들. 자, 그럴 때 막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구매하지 말자. 그렇죠? 그런데 믿고 안전한 것들은 어떻게 공유가 된다고 했잖아요. 상생이요. 근데 저희 아메이에서는 상생하는 프로젝트가 있죠. 원폼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EBS에서 방영되기까지도 했어요. 저희 원폼 프로젝트가 아마 이런 소비자들의 생각을 잘 알고 1999년인가요? 언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IMF 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구독 경제의 소비 트렌드 변화. 안마의자도 그렇고 정수기도 그렇고 뭐 비데도 그렇고 집안에 매달 심지어는 자동차도 리스나 렌트로 사용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구독 경제라 그래요. 매달 일정액을 내면서 사실은 내 것이 아닌 빌려 쓰는 거죠. 소유가 없어지는 거죠. 무소유. 그리고 맞춤 역량 소비 트렌드의 변화.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이제 면역, 건강에 대한 생각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건강 기능 식품 산업이 엄청 성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요즘에 선전하는 거 하나 있더라고요.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 해갖고 어떤 연예인이 선전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맞춤형이잖아요. 근데 그건 맞춤형 아니죠. 그냥 쭉 나오는 광고니까 누구나 사 먹을 수 있는 건데 저희 아메에서는 이제 12월 1월이면 진짜 내 배변을 통해서 나에게 알맞는 유산균 뭐가 있는지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이 진짜 6가지 종류를 이렇게 나열해서 골라서 맞춰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트렌드에 맞게 우리 아메이는 이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 우리는 소비자잖아요. 우리는 소비자라서 맨날 소비만 하면 아무리 싼 거를 사도 누가 부자가 돼요? 내가 산 물건을 만든 회사만 부자가 돼요. 우리는 싼 거는 살 수 있지만 싼 거 해서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없거든요. 우리의 소비는 누군가의 소득이 돼요. 그런데 생산자가 있다면 소비자가 있고요. 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는 총판, 도매, 뭐 소매 이런 유통업자가 있어요. 근데 지금 유통업자가 소비자와 생산자와 직접 연결하지 않죠. 여러분들 어디를 이용해요? 홈쇼핑 또는 이런 것들 이용하지 않으시나요? 그쵸? 자,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해요? 네, 플랫폼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 플랫폼이 제4차 혁명에서는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더 이상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수입원과 경제활동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어떤 전환? 아까 소비를 뭘로?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활용하는 자가 되어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돈도 없고요. 기술도 없고요. 그렇죠? 투자할 어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활용할 수는 있을까요? 있어요. 아메이가 그걸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자, 이런 일들을 소비자와 유통업자 자체도 식당을 하는 유통업자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어떻게 해요? 배달 어쩌고 뭐 여기를 이용해서 배달하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들도 거기 앱에다가 내는 돈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이익이 남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희는 소비자예요. 어떤 소비자? 아메이 소비자, 회원인 소비자. 근데 이 아메이 회원인 소비자가 뭐가 돼요? 여러분들 물건 쓰고 친구에게 권유하지 않나요? 그쵸? 뭐를 해요? 우리가 플랫폼, 우리가 아메이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가 아까 말한 사업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업으로 플랫폼, 그거를 제 개인이 하기로 한 거예요. 아메이는 생산자예요. 유통하기도 하지만 그 아메이를 통해서 제가 뭐를 얻어요? 소득을 얻고 싶었어요. 소비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소비가 내가 니네 회사 물건 써주면 너네 회사도 나에게 부자가 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요. 아메이가 61년 전부터 내가 만들어낸 물건을 쓰는 소비자도 부자가 될 수 없을까라고 하는 마케팅. 그거를 제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아메이는 어떻게 하는 거냐? 무엇이냐? 소비를 통한 경험의 공유와 연결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자, 그러면 아메이는 진짜 있나요? 물건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진짜 있나요? 본사가 에이다에 있고요. 저는 여기에서 정말 기분이 좋았고 정말 여기서 힘을 봤어요.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했어요. 성공을 주는 게 아니라 제공한다. 노력은 누가 해요? 독자적인 사업을 원하고 성공을 꿈꾸는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하기로 선택했던 거예요. 자, 제 입에는 저희 아버지가 아까 사업할 때 누구랑 했다 그랬죠? 친구분이랑 했어요. 근데 되게 웃겨요. 우리 아빠는요, 의정부로 이사 와서요, 빚쟁이가 와서 우리 엄마를 머리끄댕이 잡는 걸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런데 그 친구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잘 살고 있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동업하지 말라고 하죠. 자, 그런데 저는 이거에 또 깜짝 놀랐어요. 리치 디보스와 제이벤 앤델이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계속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2대까지 이어서. 지금은 밀란드 판트라고 하는 다른 외부에서 또 이제 오셔서 같이 아메에 있던 분이 다른 분이 우선 경영을 하고 있지만 2대까지 이렇게 동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세계 글로벌 회사라는 게 저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나오는 스티브 벤 앤델 2대 회장이죠. 이분은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2001년, 2013년 두 번이나 상공회의소 의장 취임을 했고요. 그 아버지 제이벤 앤델, 스티브 앤 벤델 두 분 다 이렇게 의장직을 부자가하는 건 최초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에 여기 미국은 미국 상공회의소라고 그러고 저희는 뭐가 있죠? 경제인연합회 있죠. 자, 거기에서는 그냥 허접한 중소기업의 회장이 그런 의장을 맡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미국은 우리보다 엄청 큰 회사, 엄청 큰 나라거든요. 자,
아메이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58개국 진출해 있는 아메이 현지 법인이 있는데요. 저희 나라도 1991년 들어왔고요. 아메이는 어떻게 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첫째, 환경 우선주의, 품질 제휴주의, 100% 만족 보증제, 직접 판매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 우선주의는 정말 유엔으로부터 환경 프로그램상을 받은 회사는 진짜 두 번째로, 그리고 품질 제일주의는 이 품질을 위해서 특허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회사들의 특허는 뭐예요? 상용 특허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용 특허. 상용 특허가 1000여 개가 있고요. 100% 만족 보증제는 물건을 먹어보고 써보고 바르고 다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에 안 들면, 난 냄새가 안 좋아, 난 발라봤더니 발림성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나는 먹어봤는데 맛은 그런데 우리 애들이 싫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자, 마음에 안 들면 90일 안에 반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에 대한 자신감? 품질에 대한 자신감이죠. 그리고 직접 판매를 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은 분명히 아메이는 유통회사가 아니에요. 유통은 누가 해요? 저희 회원인 저희가 하고 450여 개의 직접 생산을 할 뿐만 아니라 과학자, 엔지니어, 전문가가 1000여 명이 넘게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1000여 개의 상용 특허가 있고 또 특허 출원인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세계 연구력이 2위래요. 세계 과학력이 4위래요. 세계 산업 영향력이 8위래요. 세계 기술력이 13위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의 개인 회사 하나가 이렇게 클 수 있으니까 이런 이유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 아닌가 해요. 자,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냐면 1991년에 들어왔고요. 이제 30년이 됐죠. 수출탑 1조 매출을 했었고요. 사회공헌 사업으로 어린이들과 도서 벽지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 일자리가 없다 막 이렇게 하던 그런 시기에 원아시아 허브 물류 기지를 부산에 만들어서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우리 아메에서 만든다고 했는데 어떤 제품을 만드나요? 제일 먼저 에로시라고 하는 유기농 액체 세제, 고농축 액체 세제부터 시작해서 출시한 이 세제, 이 세제를 통해서 바디 세제, 샴푸 모든 것이 전부 다 친환경 제품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안전하다고, 우리 인체에, 환경에 안전하다고 하는 세이프 초이스 인증 마크를 따는 게 되게 힘든데요. 아메이는 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메이는 아메이보다 더 오래된 뉴트리라이트 농장이 있어요. 토질, 토양부터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저는 이 말이요, 그냥 씨앗부터 완제품 이 말이요 그냥 문구를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거를 잘 생각해 봤어요. 씨앗부터 완제품? 그럼 씨앗도 관리하네? 우리나라의 청양고추 우리나라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쵸? 우리나라의 씨앗 앞으로 식량난도 대단할 것 같아요. 근데 뉴트리라이트는 87년 전부터 토양과 씨앗까지 다 관리하죠. 그런데 재료만, 원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생산해내고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원료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완제품 포장까지 한 회사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한 아티스트의 세계적인 여성 화장품도 마찬가지요. 어디서 그 원료가 나올까요? 뉴트리라이트 농장에서 나오겠죠. 아티스트리 어디서 많이 빨간 레드카펫 기억나시나요? 그거 한번 밟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거의 한 10여 년째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영화제 스폰을 크게 하고 있죠. 아메이가 하고 있어요. 아메이킨 진짜 대를 이어도 괜찮아요. 우리 형부네가 2번 불이 났어요. 한 번은 매장을 하고 있을 때 불이 났는데 정말 이거 하나도 안 탔어요. 손잡이가 그대로 있었어요. 제가 청소하러 가졌는데요. 이 냄비만 고스란히 있어요. 한 번은 저희 집에서 맛있게 고기를 구워 먹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언니가 무슨 아파트에 안 살아요? 네, 살아요. 소방차 와서 난리 났어요. 가봤어요. 뿌연 연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불이 안 났어요.
만약 일반 곰솥이었으면 손잡이가 녹아내려서 불이 났을 거예요. 근데 불이 안 났어요. 2번이나. 자, 그 정도로 대를 이어서 쓸 수 있는 퀸. 그리고 정말 영양소와 맛은 그대로 보존하고 저수 저유의 그런 퀸이고요. 그다음에 가정용 정수기 세계 판매 1위. 이거는 여기에 있는 기술이 엄청나죠. 요즘에 직수 하는데요.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모르는 척하지 않고 이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받는데요. 그 판매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랬어요. 요번에는 무슨 필터야? 그랬더니 무슨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해. 그거 역삼투압이야? 아니면은 중공사막식이야? 역삼투압은 아니겠네?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 중공사막식인 거죠. 근데 관을 청소해 준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요. 더러운 물을 집어넣는 물, 더러운 썩은 물이 들어가는데 관만 깨끗하면 괜찮을까요? 이건 너무 과장된 얘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관은 깨끗이 하는데 그 안에 소독이 제대로 안 된 물이 들어가면, 그리고 그 필터의 수명도 몰라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가정용 정수기 세계 판매 1위. 자, 여기에 있는 이클루프트 그 기술, 무선 기술이 우리 어디에 핸드폰이나 이런 거에 다 쓰이잖아요. 세계 특허예요. 그 다음에 앰모스피어 스카이. 유럽의 알러지 재단으로부터, 또 영국의 알러지 재단으로부터 19가지 항목에 102가지 다 걸러지죠. 여기에는 바이러스가 걸러진다고. 그 청정기를 통과한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는 걸러진다고 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이제 차에도, 제 차는 경유차예요. 경유차에는 필수로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 청정기랍니다. 저는 꼭 들고 다녀요. 2시간 이상 가면요, 딱 꺼져요. 다시 틀어야 돼요. 대전 내려올 때 한번 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5센트 라이더와 레이저 L400으로 이제 탈모 시장과 그 다음에 이제 팬데믹이 오면서 헬스장에 못 가고 그러나 운동은 해야겠고, 그쵸? 그리고 소통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운동을 하면서 소통도 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25센트 라이더 나왔잖아요. 자, 이것도 시대에 맞춰서 트렌드에 맞춰서 나온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얘기했더니 집집마다 자전거가 있더라고요. 자전거. 자전거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걸로 바꿔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같고요. 바꾸겠다 하는 사람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디지털 서비스가 또 요즘에 잘 돼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메이를 어떻게 얘기하지? 어떻게 권유하지? 그렇지만 A 클릭이라든가 또는 A 콘텐츠가 나왔잖아요. 그쵸?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활용하면 됩니다. 자, 이제는 아메이를 통해서 제가 수입원이라고 했어요. 또 다른 수입원, 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30만 원을 만약에 썼다고 할게요. 과일도 사 먹고 라면도 사 먹고 김치도 사 먹고 또 뭐 영양식품도 사 먹고 거기에 가면은 뭐 공산품이 많잖아요. 30만 원을 24개월 2년간 썼다고 했을 때 720만 원 소비를 해요. 일반 마트에서는 2년 동안 다 모아도 7,200원 포인트만 모여요. 포인트. 사용할 수도 있고 제가 모르면 그냥 버려질 수도 있는 돈. 그런데요, 그것을 제가 아메이에서 계속 사용하면 A클릭머니 82만 5천 원에 3% 현금 캐시백 24만 원, 월 만 원씩 106만 5천 원이 들어요. 몇 배나 돼요. 엄청 많은 이익이 아닌가요, 소비자에게? 그래서 저는 바꾸기로 했습니다. 시장을. 자, 제가 어떻게 해요? 치약, 칫솔, 샴푸, 비누, 건강식품, 화장품, 생리대, 커피, 화장지, 요리 도구 뭐 이런 모든 생필품을 어디로요? 일반 마트에서 제가 이렇게 사용하던 것을 어디로 사용해요? 장바구니를 아메이로 바꿨어요. 이게 바로 내 수입의 근간이 되고 시작이었습니다. 소비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냐? 그냥 단지 일반 마트에서는 소비가 지출만 돼요. 그렇지만 이 소비가 내가 쓴 것도 나의 매출이 되고 나와 함께한 친구들이, 나와 함께한 지인들이 쓴 것이 매출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소득이 되는 사업으로 이어지는,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유통은요, 당연히 어떻게 해요? 공장에서 총판, 도매, 소매, 그리고 소비자에게 갑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자, 그런데 아메이는 이 모든 것들을 딱 줄여서 어떻게 해요? 직접 판매합니다. 공장에서 20%에 만들어진 것을 소비자에게 100%의 값을 주고 산다면 아메이는 좀 더 기술력을 더 집어넣어서 품질을 좋은 것으로 40%의 투자와 그다음에 소비자에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30% DC에서 이제 팔아요. 전달하죠, 물건을. 자, 구입하죠. 그러면 이것이 제가 쓰고 회원을 모으고 또 모아서 나 혼자 썼을 때 그냥 소매 정도의 마진을 1차라고 하고요. 도매 정도의 마진을 2차. 그다음에 내가 더 많은 총판과 같은 일을 하고 광고를 하면 제가 3차 소득을 얻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한 35%를 우리 개인에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메이에서 이제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아메이에서 물건을 샀어요. 20만 원을. 한 달에 1일부터 31일까지 20만. 원래는 PB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DC 드랍스 가격을 보면 11,000원인데 6,490원이라고 하면 PB 점수가 있어요. 이 점수를 모으는 건데요. PB라는 말을 빼고 그냥 점수를 20만으로 해서 계산하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BB는요, 보너스 금액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돈으로 저희에게 보너스를 줄 때 부가가치세를 뺀 나머지예요. 자, 제가 20만 원을 쓰면요, 어떻게 되냐면 3%죠. 그래서 6,000원 이렇게 저희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저 혼자 쓰지 않고 제가 사업을 하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스폰서가 나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저는 A와 B에게 또 전달하도록 하였어요. 그래서 아까 20만 원이 되어야지만이 뭐가 나와요? 보너스가 지급되기 때문에 다 20만 원씩 썼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누가 가장 많이 받아갈까요? 저는 저이고 싶은데. 그래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나로 인한 그룹 매출을 인정해주고요. 아래부터 지급해줘요. 그리고 아랫사람을 주고 난 나머지가 있으면 저에게 지급이 돼요. 그래서 제일 아래에 있는 A, B에게 20만 원씩 써서 6천 원씩 나눠주게 됩니다. 저는요, A, B 나 합해서 60만 원의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아래부터 지급한다 그랬으니까 A, B 것을 빼줘야 되죠. 자, A, B 거를 빼주고 나니까 24,000원을 저에게 지급됩니다. 자, 저희 스폰서는요, 나 스폰서 A, B 해서 80만 마케팅이거든요. 80만 매출이 일어났어요. 6%고 46,000원에서 나 A, B에게 간 36,000원을 빼주니까 12,000원이에요. 자, 지금 여기에서 저보다 먼저 한 우리 언니가 나보다 더 적게 받았네요. 수입의 역전이 일어났죠. 제가 이걸 하면서 둘째를 임신을 했어요. 임신해갖고 3개월 동안 있는 동안 제 밑에 있는 파트너가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가더라고요. 진짜? 진짜구나. 그런데요, 아까 그 얘기 하지 않았나요? 구독경제라고 하는 거. 30만 원 정도를 일반 마트에서 쓰면 300원인데 24개월 쓰면 7,200원이라 그랬어요. 근데 아메이에서 그렇게 쓰면요, 아까 이렇게 150배가 나온다 그랬는데 사실은 계속 제가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계속. 그럼 계속 월 쓰는 사람을 그런 거를 구독 경제라고 하는데 아메이에서도 장바구니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30만 원씩 쓰는 사람 아까 20만 PB 정도 되는데 그거를 3%라고 하거든요. 나를 통해서 세 사람을 이렇게 나와 같이 소비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9%가 되면 저는 월 15만 원에서 한 30만 원 돈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푸짐한 선물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3%였던 이 세 분들이 어떻게 해요? 저처럼 알아듣고 소개를 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소개를 하다 보면 이분들도 어떻게 돼요? 좀 더 많은 소비가 일어나고 저는 15%가 되면 15% 400만 PB 이상 1000만 PB 안 됐을 때죠. 월 75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원래 월 한 뭐 72만 원까지는 안 되고 35만 원에서 뭐 75만 원 되는데요. 거기에 30%를 더 줘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넘어갔네요. 브론즈 빌더만 해도 75만에서 50만 원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추가 수입, 알바하는 막 식당에 가서 일하고 이건 안 나오죠. 괜찮은 수입 아닌가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저처럼 빌더를 A, B, C 요 밑에 있는 분들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만들어내면 뭐가 돼요? PT가 돼요. 23%. 아까 15% 했을 때 제가 400만이잖아요. 400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1200이니까 23%가 되죠. 그러면 저는 연 수입이 6100만 원 정도 돼요. 1년 내내 하면. 그래서 이런 거는 파운더스 PT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15%였던 분들이 또 성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성장을 하겠죠.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1000만 PB로 만들어주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이 사업이에요. 자, SP는 1000만 PB 연중 1회 한 사람을 SP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SP 조건 1000만 PB를 연중 3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SP 조건을 연중 6회 하는 분을 PT라고 하고요. 이 PT는 아메에서는 정식 사업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워커힐은 아니지만요. 해외 점수가 되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도 주고요. 비대면인 지금은 안 그렇지만 대면 시대였을 때는 호텔에 가서 2박 3일 호텔 문화를 익혀주기도 하고 세미나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나포함 그룹 PB가 2000만 PB가 이상 되면 루비라고 하기도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PT 1000만 PB를 1년 연중 내내 12회 했을 경우 SP 조건 연중 했을 경우에 파운더스 PT라고 합니다. 아메이는요 누군가를 성공시키는 그런 사업이에요. 파운더스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렇지만 에메랄드 밑에 나와 같은 1000만 PB를 하는 그룹 세 그룹을 가지고 있을 때 에메랄드라고 하고요. 1년 내내 했을 경우 파운더스 에메랄드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 월 700만 원 정도 할 수 있고요. 약 연봉 1억 원이라고 해요. 저희 스폰서는 다이아몬드 되기 전에 1억 2천 정도 됐다고 해요. 그리고 나와 같이 연중 1000만 PB를 계속 해가는 사람 6사람을 6그룹을 가지고 있다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라고 하고 월 1000만 원, 약 연봉 2억이에요. 근데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아니어도요. 지금 다이아몬드만 돼도 2억은 된다고 해요. 저희 스폰서가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직접 받아봤으니까. 자, 그래서 누군가를 성공시키는 이 사업. 내가 누구를 얼만큼 성공시켰느냐. 자, 실버 프로듀서, 골드, 플래티늄, 파운더스 플래티늄, 루비까지는 파운더스 루비. 본인 혼자 성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많은 성장을 위해서는 사파이어면 두 그룹을, 파운더스 사파이어면 1년 내내, 에메랄드는 3그룹을, 다이아몬드는 6그룹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은 아까 같이 상생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 사업이죠. 요번에 PT가 되면 여행 점수가 잘 되면 싱가포르로 가는 여행도 있죠. 이거는 돈으로 주진 않아요. 근데 비대면이어서 작년에는 돈으로 좀 받으셨다고 하죠. 근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목표하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더 좋은 거 있어요. 정말 세계 1%가 갈까요? 지중해 크루즈. 이거를 목표로 해서 또 한번 아메이를 사업으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저도 여기에 목표하고 갑니다. 자, 유엔이 발표할 때요. 여러분들은 어느 나이예요? 노인입니까? 중년입니까? 아직 청년이에요. 65세까지 우리 청년. 해봐야죠. 청년 때 꿈을 이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100세 시대 때 저희가 청년인데요. 한 80까지 살다가 80부터 한 20년을 유황원에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러려면 건강해야 되죠. 노후에는 건강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일도 있어야 돼요. 일이 없으면요. 진짜 재미없어요. 또 일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건강과 관계가 없어져요. 사람이 없어져요. 정말로 내 주변에 강아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과 소통하는 거. 그쵸?
그리고 시간을 잘 활용해야지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메이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한번 들었던 이야기지만 또 뭔가 깨닫기 위해서, 또 뭔가 배우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김영석 교수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항상 공부해라. 공부하고 소비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그리고 나누는 현명한 소비자로 수입을 창출하는 아메이 사업.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뛰어보시고 그리고 나눠보도록 하셨으면 해요. 저는요, 아까 아메이 또 다른 수입원이 필요했잖아요. 저는 선생님이 좋아요. 영원한 현역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아메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요, 부유한 가족으로 진짜 대물림하고 싶어요. 가난이 대물림 된다고 하는데, 이 부유함이 경제적인 부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 그리고 아이들에게 무언가 희망이라고 하는 거, 목표라고 하는, 여기서 아메에서 배운 건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제가 그런 엄마로서도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엄마 이름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딸, 아들 내게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정년에 명예퇴직할 때 사실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하고 싶어. 우리 집 경제가 조금 기울 수도 있어. 어떻게 할래? 할까 말까? 엄마는 하고 싶은데. 근데 저는 그때 그 소리 들었어요. 엄마 너무 열심히 사셨어요. 제가 방학 때도요. 학교에서 늦게 와요. 딱 와서 저녁하고 막 설거지하고 다 끝내고 나면 우리 아들이 그래요. 엄마 컴퓨터 켜드려요? 일을 해야 됐어요. 학교 일이요. 이제는 그러진 않지만, 그러면서 아이들이 하는 말, 엄마는 너무 열심히 사셨어요. 엄마는 이제 뭘 해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엄마를 위한 삶을 사세요. 저는 제 삶을 살기로 선택했고, 그래서 아메이를 진짜 죽을 만큼 해야 돼요. 아이들이 말한 그 말에 정말 멋진 엄마로 다시 자랑스러운 엄마로 남고 싶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모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남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자랑스러운 내 이름을 남기고 싶은 그런 사업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